안녕하십니까. 범유건들 구성원 여러분. 오늘은 한 해 중 가장 특별한 날인 유건들 대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경쟁선거이고, 첫 번째 경쟁선거가 성황리에 마친 만큼 그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후보들도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선거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치열했던 만큼 이번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역시도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그 기추가 매우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라시아에 관한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선거관리위원장 박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각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기호 1번인 김태형 씨부터 최대 3분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건들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대권 멤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혼란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직하고 검증된 길로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돌고 돌아 김태형입니다. 저는 거창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유건들을 이 혼란으로 몰아넣은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겠습니다. 기호 2번 송민석. 그는 지금까지 논란의 종합 선물 세트로 불려왔습니다. 동물 혐오 발언 논란, 공급 사적 의혹, 그리고 상습적인 공식 일정 지각. 징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패스만으로도 이미 설명은 끝났습니다. 조직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조직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공적인 자리에는 반복적으로 늦고 책임은 항상 남의 몫이었으며, 그 와중에 개인 SNS에는 자신의 신체 사진을 과시하듯이 올려 유건들 구성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의 품격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입니까? 유건들은 개인의 관종 무대가 아닙니다. 사적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책임과 절제가 없는 유건들은 방종일 뿐입니다. 저 김태형은 다릅니다. 말보다는 결과로, 포장보다 구조로, 혼란보다 질서로 증명하겠습니다. 유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유건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논란을 반복하는 후보가 아니라 검증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간단하고 거칠고 명확하게 돌고 돌아 김태형. 질서는 김태형. 책임은 김태형. 유건들의 정상화는 김태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호 2번 홍민석 후보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라시아의 권아들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개건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6대 대표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유건들 앞으로 송민석입니다. 여러분, 후보는 후보대로, 또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이 수고로운 과정을 왜 해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 측면만 놓고 보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두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말과 글이 서로 건강하게 대립하는 것이 끝내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유라시아 권아들 이익에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허위 선동과 언급하기도 민망한 자극적인 단어들이 톡방을 도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건들 정상화의 길입니까? 제가 선거 때 말한 포용과 통합,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건들 조직을 뒤흔드는 거짓된 말과 글이 계속되는 것은 단호히 개별해야 할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으실 겁니다. 자네는 무엇 하겠냐라고 말이죠. 저 송민석, 선거 기간 내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년간 대표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어 유건들을 앞으로 전진시키겠습니다. 유건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노션 계정 운영 본격화와 또 가칭 유건들 국무회의 개최, 그리고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상반기 정기총회 장소 선정 모임 진행과 톡방에서 여러 논의가 된 바가 있는 미니 운동회, 구기대회 등을 진행하고,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진행하여 유건들의 품격과 가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일하고 싶습니다. 돌아온 파랑새 저 송민석과 함께 유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유건들 앞으로 대표 선거는 기호 2번 송민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개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사회자 발제 토론 순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양 후보 그리고 유라시아 구성원들과 협의한 3가지 주제로 오늘 함께 토론을 해볼 텐데요. 일단 각 주제당 10분 내외로 두 분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공약입니다. 이번 이 유라시아의 권하들의 선거 6대 선거에서는 양측의 공약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서로가 공약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은 가위가위보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할까요? 세 판 할까요? 여러분 한 판 해야 하나요? 3판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한 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네, 그러면은 김태형 후보께서 가위가위보 이기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송민석 후보님께 공약 관련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문은 아니고 아마 유건들 전체 차원에서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송민석 후보의 노션 관련된 공약입니다. 저는 이거 송민석 후보가 주장하는 이 노션이라는 시스템은 역대급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유건들 멤버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송민석 후보님께서는 이제 지난 5대 유건들 대표 선거 때부터 뭐 노션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노션 계정이 개설이 됐었죠. 그래서 유건들 그룹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노션을 뭐 지금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송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신다면은 노션 운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네. 그렇다면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아니고 또 낙선의 한 시점인 올해 1년 동안에도 나름대로 어떻게 한번 이게 생기면은 반응이 어떤지, 또 대강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반응이 좋지가 제가 말하고 않았잖아요. 제가 반응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공약으로 가지고 온 것부터가, 아니 질문 저는 이거 주셨으면 유건들 답변을 멤버들에 이렇게 대한 주셔야죠. 공감 능력이 없다고 공적 생각하는 선거 거예요. 나가도 보통 질문 30초 네. 하면은 답변 최소 1분을 이렇게 보장해 줍니다. 아니 무슨 네. 이제 한 문장 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답변이 답변다워야 들어야죠. 이제 아니 그러면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 답변을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화나 토론은 있어가지고 네. 기승전결이 있는데 지금 이제 딱 하나 뗐는데 무슨 송민석 뒤에 말을 후보님, 못하게 하고 송민석 계시고요. 후보님은 김태형 선생님이 후보님, 아니에요. 채통을 지키세요. 네. 토론의 저희가 기본 계속 지키세요. 선생님 하니까 자기가 진짜 선생님인 줄 아는데요. 기본을 지키세요. 설득력 제가 말해야 있는 되니까 말씀을 하세요. 말하라고 시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득력 있는 주장만 하시라고요. 기본을 지키세요. 네. 진정을 하시고 말하겠다고 시간을 저희가 싶어서. 본격적인 싸움은 자유토론 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은 주제 토론 시간이니까 그렇죠. 주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큰 권한이, 큰도 아닌 사실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박하진 대표가 나름대로 본인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나서지 않았던 것이 있고요. 이제 질문 주셨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공약 PPT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인스타, 유튜브 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넘어서 가지고 보다 더 객관적인 그동안 우리 유아시아 권하들 활동을 기록한 보관소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거부터 지금 또 앞으로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활동 내역 그리고 사진 예산 내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종 문서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컨대 노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딘가 받아왔는데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찾고 물론 그걸 개인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러한 여러 해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걸 해결해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외에도 다양하게 노션 개정과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어떤 기록 보관 속으로서 역할이 또 생기는 게 있으면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이런 것들을 좋으셨으면은- 통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제가 좋으셨으면 노션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했지만은 송민석 그 후보님. 앞으로 우리가 네, 5년 네, 그러니까 5년 10년 뒤 나중에 활동 책자라도 안 되는데 이거 그 새빨간 활용할 수 거짓말입니다, 있고, 진짜. 그리고 제가 공약에 적어놨습니다만 정부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노션 운영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더 전혀 체계적인- 현실성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면은 김태형 후보님 지금 공약에서 보면은 뭐 송민석에 대해서 그냥 저기 징계하고 공식 막내를 지정하겠다는 공약 그 공약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노션 좀 관련해가지고 계속 제가 말하고 있지 해주세요.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세운 공약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세운 공약을 다 원천 폐지 뭐 이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제가 공약이니까요. 이러니까 터무니없고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주장인데 이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유건들 아니, 대표를 제대로 하는 시행하지도 사람으로서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이거를 가만히 거짓말을 할 내두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 들긴 합니까? 엄청난 노력 무슨 그렇게 많이 품이 아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로 나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유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겠다고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면은 만들어온 노션 개정을 잘 활용을 하셨어야죠.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내 방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만큼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예산 안 들어가는 포퓰리즘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진짜.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가 전혀 있겠습니까? 현실성 없고 예산 안 들어가는 포퓰리즘 공약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치적 상상력 1도 다음 가지 질문 않고. 드릴게요.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유건들 국무회의 관련해가지고 또 공약을 내거셨는데요. 이거 회칙 위반 아닙니까? 유건들 국무회의 저희가 송민석 씨가 주장하는 유건들 국무회의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저희가 이미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체로 담겨 있습니다. 송민석 씨가 주장하는 것에는 저희가 무슨 반년간 활동 정리를 하겠다. 이미 저희가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또한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정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지금 당장 공약 철회하고 여기 계신 멤버들한테 사과하고 후보직 당장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대한 회칙 위반이고요. 명백한 G3 산하 조직에 대한 주권 침해적인 공약이고요. 이태원 모임이라고 하는 저희 G3만의 그런 고유한 이 행사에 대한 주객 전도 현상이 우려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후보님 우선 일단 사과부터 하시죠. 과대 망상부터 좀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시고 사과를 왜 합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분명히 처음 PPT 나갈 때부터 그대로 들었던 거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름 이태원 모임 확대 개편하겠다. 이태원 G3 모임 폐지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폐지라고 했습니까? 교묘하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주권 전 침해 폐지라고 한 적 없어요. 주권 침해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혼자서 지금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는 것 주권 같은데 침해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자, 대표 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이신가요? 김태형 후보님 우선 일단은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좀 들어주십시오. 아까도 그렇고 지금 도저히 만약에 들을 수 없는 말만 하니까 제가 본인은 할 말 이러죠. 다 해놓고서 제가 한 몇 마디 하려고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중간에 한 마디 하다가 또 끊고 이게 무슨 토론 기본 질서입니까?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뭐 개인의 사적 과시 안 된다, 뭐 방종해서 안 된다, 개인의 관종 무대 돼서 안 된다. 지금 본인 한 말을 그대로 지금 못 지키고 계신데 어떻게 기본적인 앞으로 상식선에서 1년 동안 우리 납득할 유아실 수 권한을 없는 이끌어가겠다고 말들만 하는 것입니까?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원 지스템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그러니까 5월에 정기총회하고 12월에 정기총회 하면은 그 사이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납니까? 여름에 그래도 우리가 한두 번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온 게 있으니 그거를 조금 남으면 뼈대를 갖추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 이따 뭐라 했습니까? 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것인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5월과 12월 사이에 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한번 모이는 걸 가짐으로써 소속감 및 책임감을 고취할 수가 있고 유건들 멤버 구성원으로서 이미 그리고 상반기 제가- 정기총회에서 하고 있는 아니,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규칙 개정이라든가 또 기간 너무 운영 비효율적이잖아. 관련해서 우리가 여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활용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동안 활동에 있어가지고 한번 살짝이라도 점검해 보자는 차원인 아니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웃긴 게 뭐 잠시만요. 비효율적입니까? 저는 또 웃긴 게 무슨 무한도전 예능총회처럼 만들다 그랬어요. 이거 뭐 정관하시 공약 뭐 저격한 그런 공약 저격입니까? 그런 텍스트 같은데요. 유라시아의 권하들 장난치는 모임 아닙니다. 송민석 후보. 유라시아의 권하들 예능 모임 아닙니다. 되게 진지한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예능총회처럼 꾸며가지고 하겠다는데 송민석 후보는 유라시아의 권하들이 예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는 이거는 유건대 멤버로서의 그리고 유건대 대표 후보로서의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포장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컨텐츠 생산을 나름대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게 참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고, 쓰셨으니까요. 지금 답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끼어들지 마십시오. 예능 총회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콘텐츠적인 느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 보시면은 다양한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서로의 뭐 그간의 상황이라든가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고 또 나름의 재미를 붙여서 공유하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국무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이거 가칭인 거고요. 충분히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관들 여름 뭐 팡팡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전혀 현실성 없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공약입니다. 아니 그 우리가 여름에 안 당장 만나니까 철회하시고 후보직 사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정치적 상상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유권자들한테 그 상대 후보의 공약을 다 그냥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무슨 공약인지 유권자들이 공감하지 이해가- 못하는 정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김태형 후보의 주장이신 거고요. 송민석 후보 공약 지지율 아시죠? 압도적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압도적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가요 모든 걸 반영하진 않습니다. 이미 유건대 멤버들은 수치로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송민석 후보한테. 그 수치를 보셨으면은 당장 본인의 공약 철회하고 수정할 생각부터 하셔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 주장 제가 나름대로 수정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이상한 주장 말씀드리지 호도하시면 않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상대 후보의 나름대로 준비한 공약 이상하다고 호도하는 것부터 멈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미래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저희가 속한 조직인 유권들의 미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 김태형 씨가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토론에서는 홍민석 씨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가 5주년 행사 때 예. 그 앞으로 유건대 미래 5년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송민석 씨가 5주년 일정 미루려고 하셨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발언 물어본 거예요. 제가 확실하지 아니 않아요.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질문 끝도 안 났는데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시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심판 받으셨나요? 심판 받았으니까 낙선한 거죠. 낙선하고 다시 이렇게 정치적으로 심판 받으셨죠. 네. 선거 때 낙선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아니 본인이 이렇게 그냥 중간에 상대 후보 말하는데 다 끼워놓고서 본인이 할 말 다 끝나니까 내 질문하시죠 이런 식의 마치 네. 베푸는 듯한 모습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민석 후보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끼어드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참 예, 소중한 시간에 이러한 어떤 토론의 기본도 그런 지키지 말씀만 못하는 안 하시면 모습으로 됩니다. 인해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본인 시간 왜냐하면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유건대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본인 시간 깎아먹고 계십니다. 미래 5년 그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이 그 당시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아까 공약 관련해가지고 질문이랑 연계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라서 지금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민석 후보가 그 5년 미래의 비전 발표했을 때 사실 그 내용이 기억 남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멤버들 중에서. 기억 남으시나요, 여러분들? 기억 남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기억 안 나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왜 기억이 안 나겠느냐? 설득력이 부족하고 재미가 없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비전이었고 설득력 없고 현실성 없고 효율적이지 않은 비전을 제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작년에 박하진 후보와의 토론에서 박하진 후보가 비슷하게 언급을 했었던 게 송민석 후보는 유라시아의 권하들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박하진 후보가 송민석 후보는 무슨 유라시아의 권하들은 무슨 뭐 청년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근데 저는 박하진 후보의 주장에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유라시아의 권하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근데 송민석은 항상 유라시아의 권하들을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유라시아의 권한들은 무엇으로 규정되지 않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송민석 후보가
내놓으신 공약이라는 것이 무슨 유건들 미니 운동회를 진행하겠다, 네? 유라시아의 권하들 오리지널 콘텐츠 이런 뭐 유치한 이름들을 걸면서 이제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어쩜 이렇게 공약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건들 운동회 진지하게 하고 싶은 분 없죠? 송민석 후보가 레모나랑 농구 시합 진짜 진지하게 잡는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이거를 진지하게 추진하려는 우리 송민석 후보의 공감 능력에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보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쇼미더 유건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약 수준이 무슨 중학교 반장 선거 수준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김태우 후보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선거 왜 합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네. 뭐 구체적으로 뭐 나름의 대안이나 비판점 제시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천편일률적이다, 중학교 반장 선거 같다, 제목이 유치하다, 초등학교 이런 아닌 게 어딥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선거의 본질을 흔들고 있고 상대 후보 공약을 깎아내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미래 5년 추진 전략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보면 김태형 후보가 관심을 안 가졌던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관심을 끌만한 비전을 제가- 제시하셨어야죠. 제가 지금 그게 얘기를- 대표의 역할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좀 적절치 않다 했으면은 작년에 뭐 우리가 5주 행사 하기 전이든 후든 아니면은 직후든 아니면 선거 작년 앞두고서든 간에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죠. 왜 그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외적인 걸 건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하반기 기억에 남아야 말이라도 하죠. 김태형 후보님 네. 채통을 지키시고 토론의 기본 예절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아니, 제가 기본을 지킬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마다 다 끼어들고 이런 토론은 제가 처음 봅니다. 하긴 선거운동에서도 정말 본인이 작년에 상상을- 하셨던 겁니다. 토론을 본인이 작년에 하셨던 모습입니다. 제가 박하진 후보한테 그거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거울 치료 당하고 계신 겁니다. 김태호 후보님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박하진 당시 후보께서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데 끼어드셔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이고 자 상하반기 정기총회 정례와 산하 조직 활동의 효율성 제고 소규모 모임을 통한 만남과 소통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추진 목표인 것이고 이거의 최상위로서의 어떤 청년 공동체가 있는 문화의 삶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공동체에서 무슨 의리의리하게 무슨 아예 관련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좀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김태형 후보 본인께서 기억하고 싶으신 대로 기억을 하고서 주장하신다는 게 참 안타까워 따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 30초. 자, 송민석 후보 제가 이번엔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유건들 미래 구상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포용과 통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과 통합만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가장 포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건들 미래에 가장 필요한 거는 안정적인 재정적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건들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유건들 경제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민석 후보 지금까지 과정에서 어떤 모습 보이셨습니까? 송민석 후보 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은 긴축이 아니라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의 권하들 공금을 600%, 700%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민석 후보께서는 2%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유라시아의 권하들 많은 멤버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송민석 후보 재정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당연히 처음에 얘기할 때는 금액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전 반대한 적이 없고 당연히 의견 차이가 처음에 발생하면은 그것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 거죠. 2%는 동결이나 김태형 마찬가지죠. 후보님,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박하진 후보 발언할 때 중간에 확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듣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장이 좀 마무리되면 끼어들었고. 만 원에 2%면 200원 올리겠다는 제가 건데.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할 시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600에서 700% 올리자고 했고 저는 그거는 지금에서 터무니가 좀 없고 또 멤버들 경제 상황 고려했을 때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멤버들 경제 상황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본인 재산부터 공개를 하시고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왜 제 재산을 왜 공개를 합니까? 네? 아니 멤버들 재정 여건이 어떤지도 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서 아니, 대강 그렇게 유추해가지고
어림잡아가서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아니 그러면은 거죠. 지금 본인 우리가 지금 재산부터 우리가 지금 공개를 하세요.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깔끔하게 공개를 하세요. 네,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삿대질 하지 마시고요. 네. 깔끔하게 재산 공개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공직 그러니까 어떤 나란 일로서 공직이 아닌데 그 유건들 대표는 청렴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청렴하고 재산 공개는 다른 것이죠. 왜 갑자기 지금 재산 공개 넘어가는지 모르겠고 본질로 넘어옵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금 인상 전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 멤버들이 지금 아직 어떤 정규직으로서 취업한 멤버가 아직 없고 그리고 좀 아직 학생 신분인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제 소득 수준 등을 나름대로 짐작해서 고려봤을 때 우리가 조금 감당한 수준에서 인상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결국 김태형 후보도 제가 아직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송민석 후보가 공금 인상 확대에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송민석 씨 입장이면 이럴 것 같아요. 나 이제 유건들 이제 공금이 늘어나고 돈이 더 많이 쌓이면은 빼돌릴 돈 더 많이 늘어나니까 개꿀이네 하고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반대하시지? 송민석 후보님 돈 빼돌린 적 있으시잖아요. 공금 사적 유용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왜 반대하세요? 자, 김태형 후보님 지금 우리 토론이 이런 식으로 너무 추하게 가면 안 됩니다. 추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을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돈에서 우리 공금에서 16,000인가 8,000 정도 나간 거 자체는 맞는데 제가 나갔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공금 계정을 우리 유아실 관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 살면서 처음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 아마 저희가 캐치 못했으면은 어디론가 당연히 사라졌을 캐치 당연히 겁니다. 됩니다. 그 우리가 다 카카오 거기다 해놓으면은 다 실시간으로 어디론가 정보 공유되기 사라졌을 때문에 돈일 겁니다. 제가 일부러 했습니까? 제가 카드가 거기 걸려 있는지 공금 그건 별도로 되어 있기 그건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계정이 걸려 있는지 모르고 했다가 이제 정말 실수였던 것인 거고 제가 그래서 그 상황 인지하자마자 바로 톡방했다가 상황을 시간대별로 송민석 씨가 인지하기 전에 제가 돈 빠져나간 것부터 캐치했어요. 저도 그 당시 바로 인지해가지고 톡방했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제가 안 하고서 올렸으면 송민석 씨 그냥 내용을 넘어갔을 톡방했다 거예요. 내용을 입력하고 확실해요. 있었고 그리고 점검 시간이기 때문에 예약 걸어놓고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고 했던 것인 거고 제가 그때 당시에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카카오 그 선물하기 기능 같은 거에 그 카카오 뱅크가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소설을 잘 쓰시네요. 정말 뭐 진짜를 말해도 본인만의 망상에 빠져 있는 저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성입니다. 이제부터 후보자의 인성에 대해서 10분간 토론을 해볼 텐데요. 순서는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가위가위보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아닌가요? 근데 이게 종목이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안 내면 진 거 대승적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안 내면 진 거죠. 안 내는 거 가위가위보. 송민석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예상과 다르게 토론이 좀 과외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남은 시간이라도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후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현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신문 제목에 공교롭게도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뻔바람이 뉴 노멀인 시대의 초상. 저는 이걸 보고서 우리 김태형 후보가 안 떠오를래야 안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 보여준 정말 아무리 본인의 상징 색이라고 하지만 그 빨간색에다가 무슨 송민석, 김현지 무슨 관계, 송민석, 이명박 무슨 관계 뭐 등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된 선동과 자극적인 워딩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했는데 이러한 인성을 가진 분이 어떻게 우리 유라시아 권한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지 참 의문스럽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톡방에다가 뭐 지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저는 지금 제가 안 하고 맞게 오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 끝에다가 이제 마침표가 존댓말을 안 썼죠. 그래서 제가 다행이네라고 하고서 이건 반말이라고 하니까 그저 감탄사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을 깎아내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공약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냥 뭐 배척하고 배제하기만 하면은 다 된다. 우리 유라시아 권한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식으로 선거 운동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한테 앞으로 우리가 유라시아 권한들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성 문제 있는 사람은 대표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간 이제 송민석 후보 언행과 품행에 비춰보면은
송민석 후보자 본인 인성에 저는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으신 분이 송민석 후보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는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표현인데 존나와 같은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이제 압도적 다수가 지켜보는 SNS 공간에서도 사용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네, 이 표현을 이 SNS 공개된 자리에서 써도 되는 표현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표로 만드는 것만큼 조직에 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송민석 후보의 문제는 특유의 어떤 자기 과시적 성격,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로상 동상이니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지적 허영심 성격의 용어를 막 사용하시고, 이게 다 자기 과시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근데 송민석 후보는 항상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로 무마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진짜 부럽다면 왜 논란이 될까요? 유권들 대표라는 자리가 송민석 후보의 자기애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권들 대표라는 자리가 송민석 후보의 어떤 또 하나의 자기애를 과시하는 전리품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서 이 선거에 출마한 거고요. 그런 선거에서 송민석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이 선거에 출마한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후보는 유리몸입니다. 잔병치레가 잦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장난스럽게 저희가 유리몸이다, 잔병치레가 잦다, 고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유권들 일종의 큰 위협을 가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송민석 후보께서 유권들 공식 일정에 지각하는 패턴을 보면은 정말 일관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분에서 15분 혹은 내지는 5분 이렇게 늦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그 물리치료를 받고 오느라 조금 늦게 됐습니다. 물리치료 받고 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왜 유권들 일정 오기 전에 물리치료를 꼭 받고 오시는 겁니까? 유권들 일정 오기 전에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하시고 평소에 본인 몸 관리 제대로 하시면은 유권들 일정이 늦을 일이 없죠. 왜? 물리치료 받을 일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 관리 더 이상 이제 몸은 포기하신 겁니까? 그 유리몸으로 유권들 일정 어떻게 소화하시려고 그럽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유권들 멤버 다치면 표 떨어져서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후보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의 나름의 어떤 좀 유머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제 한 몸 희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리치료 받는 게 유권들을 위해서 몸 쓰시다가 그렇게 다치셔가지고 갔다 오신 거예요? 역시나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을 때 다 예상을 한 것이고요. 운동은 제가 이제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 오기 전,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제가 나름 좀 많이 비만이었고 그랬다 보니까 지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게 또 재밌어서 흥미도 많은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예상치 못한 부상들이 좀 가끔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부득불 이렇게 아픈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 멤버들을 한 분야도, 제가 지금 학교가 좀 많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후보가 아무리 체격은 이렇게 건장하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토론이라던가 지금 몇 주 동안 선거 때 보인 모습들 보면은 하나도 지금 멘탈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유라시아 권하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우리 유라시아 권하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럼 5명이 어떻게든 화합하고 통합해서 잘 뭉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내가 당선돼가지고 우리 조직을 이런 방향 이끌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당선에 막기 위해 나왔다. 저를 낙선시키기 나왔다. 그게 유권들 미래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저도 유권들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생각 있으십니까?
본심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 있으시면 막지 않습니다. 제가 왜 나갑니까? 그러면 대표라도 사퇴를 하세요. 대표직이라도. 제가 왜 사퇴를 합니까? 김태형 후보 지금 선거운동 기간의 모습들 보였던 생각하면은 김태형 후보가 사퇴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유권자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사과라도 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김태형 후보한테 여러분들께서 꼭 레드카드 날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라시아의 권하들 이번에 대표 선거하면서 정말 사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송민석 후보를 대신해서 항상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송민석 후보를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과 진짜 많이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또 사과하라고 한다고요? 자, 지금 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 어떤 홍보물이나 카드뉴스 아니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그때마다 계속 웃겨를 누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그 포용력이 좁쌀만해가지고 앞으로 유권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김태형 후보께서 선거 기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선거 기간은 우리 유라시아 권하들이 활동한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도 엄밀히 말해서 우리 유라시아 권하들 활동 기간에 포함되면은 그에 맞게끔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보여주셔야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유권들 멤버에 대해서 좁쌀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인성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말씀만 하시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죠, 송민석 후보. 저는 그래도 제 답변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김태형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웃겨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형식을 갖춰서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고 글로써 설득을 하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설득하고 김태형 후보를 비판하고 했던 것인데 저는 송민석 후보의 주장이 여러분께 다시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가 가지 말씀을 않아서 드립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말과 글로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설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과 글도 그게 정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카드뉴스라고 내세운 것들 보면은 이게 참 우리 유라시아 권한 수준이 너무 게다가 김태형 후보나 저나 정치학과 나왔는데 이게 참 4년 동안 배운 게 고작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도 여러분께서 꼭 두루 확인해 주시기 사실을 바랍니다.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안타깝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저나 김태형 후보나 말하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사실 너머에 우리가 진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김태형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의 결국의 총합이 뭐겠습니까? 송민석 후보 배제하고 배척하면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 다 좋아질 수 있다. 잘 파악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파악하셨는데 왜 이거를 결국에는 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대화 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그게 해야지.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제가 나오지 정체 않았겠습니까? 사법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되게면은 저를 징계해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정체 사법화를 계속 이끌고 징계 있는 필요합니다. 것에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배포가 작은 분과 선거를 치르게 징계 되니 참 필요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공식 듭니다. 막내직까지 맡으셔야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인성 주제까지로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보자 자유토론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살짝 덥지 않나요? 좀 에어컨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 물 좀 더. 보좌관이요? 따뜻한 물. 보좌관에서 네. 네. 지금 뭐 반말 계속 하고 있고 뭐 선거 운동은 또 매수했는지 아니 선거 사무는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역시 장현이랑 비슷하게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시네요. 잠깐 그 토론에 제외된 말은 수고했어. 앉아 있어. 네, 다음은 후보자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총 25분간 진행되며 가위가위보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송민석 씨부터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잠시 좀 숨고르는 시간 동안에 좀 우리 유라시아 권하들 구성원과 개건 멤버까지 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 김태형 후보의 어쨌든 숨은인지 드러난지 모르겠지만 보좌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정체가 드러났는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공식적 규정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 선거 사무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분에 대해서 보좌관이 하면서 자 보좌관 물 떠와 이렇게 반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이라고 하신 분은 물 떠온 다음에 고개를 90도 숙이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질과 그리고 기고만장한 태도 그리고 대표가
구성원들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대하는 모습들, 아주 종합 선물 세트를 굴비처럼 거짓말을 너무 잘하시네. 거짓말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너무 사실을 잘하시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남은 부패하고 자신은 떳떳하다는 위선과 이런 걸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퇴는 바라지도 않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보좌관 갑질 일삼은 사람 따로 있죠. 진짜 보좌관 갑질 일삼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기획분 송민석 후보입니다. 송민석 후보 보좌관님 다 아시죠? 이재현 보좌관이라고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송민석 후보가 그 밤늦은 시간까지 카메라 들고 그 추운 날에 벌벌 떨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그 알량한 크리스마스 인사말 찍어주겠다고 그 추운 날에 그 밖에서 보좌관 시켜가지고 카메라 들고 시키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따뜻한 공간에서 보좌관한테 물 좀 떠와달라고 얘기한 거를 갖다가 갑질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후보자 토론 중인데 어떻게 물을 서가지고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거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송민석 후보가 저한테 이런 지적하시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그냥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금 사적 유용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세요. 자, 공금 빼돌리신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2월 달에 이제 발생했을 때도 바로 지체 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죄송하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유아샤 관련 멤버들께서도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오늘도 자리에서 한번 사과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당시에 이제 우리 공금에서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제 사적 목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공금 그 GMR 기금이 우리가 올해 처음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회 같은 성격이죠. 그러니까 첫 시행 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생기면 안 생겨야 된다. 되죠. 그렇죠. 생기면 안 생기면 됩니다. 된다고 하는데 근데 예상치 생겼죠. 못한 일이 제가 답변 생기면 드리고- 안 되는데 생겼습니다.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뭐 사퇴된다 이런 사퇴해야죠. 후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매몰차게 몰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면적인 모습만 하더라도 조직 운영이 있어가지고 좀 구성원 멤버가 좀 실수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음부터 그러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모습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쌓여가지고 정체 사법화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한 번 걸리면 너 잘 걸렸다 싶어서 징계 보내겠다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그러니까 됩니까? 제가 그거 얘기하고 그거 자체는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오늘 이번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방금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권력의 어떤 사이즈를 비대화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좀 유감 표하는 것인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뭐 공식적인 쉬는 시간까지 아니어도 잠깐 뭐 이렇게 좀 교체하는 약간 시간이었고 멤버들 잠깐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물 떠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석 후보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토론의 생각하지 않아요. 이만은 이런 작은 모습부터가 벌써 가치관에 있어가지고 유권자를 진정한 우리 유라시아 권한대 멤버 구성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하로 이렇게 대하는 것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 다 생생하게 목격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로 심판하실 거라 지금 생각을 송민석 합니다. 후보가 저에 대해서 무슨 태도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송민석 후보 태도 관련해서 지적할 부분 쌓여 있습니다.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저는 많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송민석 후보 회의 태도예요. 송민석 후보 가장 최근에 유라시아의 권하드 온라인 미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구글 회의, 구글 화상 회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송민석 후보 태도 어땠습니까? 송민석 후보 저희가 이미 며칠 전부터 날짜 시각 공지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온라인에서 그런데 저희 정권아치 실내에 있었고 저랑 박한지 씨 만나서 실내에 있었고 고진호 씨는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송민석 후보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유권들 회의 아무리 온라인 회의라고 하지만 이미 날짜 시각 다 며칠 전부터 공지해놨는데 그걸 바깥에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저는 이 의지 자체가 이거는 내란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회의, 미팅, 그 태도로 대표직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년에도 만약에 대표 되셔가지고 온라인 회의 개최하시면 야외에서 하실 거잖아요, 송민석 후보. 노이즈님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 거고요. 그 당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그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 그 어떤 뭐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대학원 과제 관련해 가지고 심적으로 매우 좀 고통스러워 가지고 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좀 부득불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대표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유건들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조직 일정에 영향이 가는 대표를 왜 뽑아야 됩니까?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대표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은 뭐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지만은 뭐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뭐 직장이든 아니면 알바든 이렇게 대외 학교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들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들, 말 못한 스트레스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유라시아 권한 활동 중지하고 아니면은 뭐 대표자가 없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 겪는 어떤 뭐 남의 고충들도 우리가 다 모아서 좀 얘기해보고 나름대로 뭐 대안이든 아니면 공감을 해가지고 좀 위로하는 그런 식의 또 우리가 활동 방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들고 리더도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인데 예. 리더만큼은 그런 영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송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에 영향이 가게 되면은 그게 과연 유건들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거 다 관리합니다. 그런 거 관리하기 그런 위해서 거 관리하시는 분이 밖에서 회의를 그러니까 참가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적 없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일 없을 거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떠오르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금 김태호 의원님, 제가 지금 질문을 아니 안 떠오르셔가지고 제가 그 틈에 질문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네. 조금 일단 기다려 주시고 아니요. 제가 아니요 김태호 의원님. 아니 저 질문할 거 질문할 거 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김태호 의원님, 제가 지금 넓은 아량을 베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석 후보님께서 오늘도 그렇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무슨 뭐 송민석 논평이니 뭐니 뭐 그런 데서 이제 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영정사진에 상대 후보 얼굴 넣고 조롱한다고 저를 비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비평하셨으면서 본인은 왜 레드카드 사진 안에다가 제 얼굴 집어넣으셨습니까? 이거 위선 아닙니까? 본인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다 정의로운 것인 거고 다른 후보가 하는 것은 다 불이며 잘못된 것이며 배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낮춰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사고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이라 낮춰보는 게 아니라 제가 위선적 접근하고 태도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김태호 겁니다. 의원님, 제가 살면서 많은 토론도 해봤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말 한마디가 그래도 끝나면은 좀 끼어드는데 무슨 몇 단어, 두세 단어 하는데 끼어드는 분은 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기본을 유권자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는 제가 접근을 대표가 하고 위선자가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후보님, 유권자 여러분, 이런 지금 김태우 후보 오늘 보여준 모습뿐만 아니라 빵에서 보여준 모습들까지 제대로 좀 평가해 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제 캠페인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제 얼굴을 레드카드에 넣으셨으면 안 되죠. 레드카드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태우 후보의 이러한 지금 카드뉴스를 통해서 뭡니까? 정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심지어 지금 제가 운동 인스타그램 부계정에다가 올린 것을 마치 무슨 뭐 나체 사진 올린 것처럼 이렇게 희화시키면서 그러면 음란물 유포하는 후보를 자, 제가 그러면은 뽑아야 됩니까? 국회의원이나 뭐 아나운서나 어떤 다른 뭐 경찰 이런 분들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바디 프로필이나 뭐 운동하고 찍은 상의 타는 사진, 뭐 러닝하는 사진들 올립니다. 그럼 그런 거 다 문란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징계받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보편적인 상식과도 어긋난 사람이 어떻게 유라시아 권한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선동 이제 그만해 주시기 성범죄자가 바라겠습니다. 대표 선거에 나옵니까? 지금 잠시만요. 지금 굉장한 위험한 발언하셨습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운동 인플루언서들까지 다 지금 성범죄자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런 분이 않고요. 대표가 되면은 우리 그렇지 조직을
다른 사람들이 유라시아 권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은 송민석, 김현지 무슨 관계냐? 송민석, 이명박 무슨 관계? 이거 뭐 왜 하신 겁니까 도대체? 본인 좋아하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 군데 막 활용하셨다면서요. 그거를 즐기신 분이 이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위선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즐겼다고는 안 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뭐 그냥 씁쓸함을 좀 얘기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톡방에서 말씀하셨어요. 김현지라는 사람이랑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톡방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내년에 올해의 인물상으로 찍어주겠다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든 선전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뭐 말도 못 합니까? 그 말 실제 아까 말을 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 그 내년에 가가지고 그럼 저는 홍보물 못 만듭니까? 그러면은 홍보물 만들 자유 있는 겁니다. 홍보물도 그러면 거기다 허위 검은색 내용 넣은 것도 아닙니다. 검은색으로 그러면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범죄자인 것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자시잖아요. 김태형 후보님 제가 그 부분에서 뭐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그 공군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럼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또 톡방에서 그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그 시립대학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기금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의견 수합하면 좋을지 대해서 이제 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먼저 박하진 대표께서 저기 뭐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겐톡으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던 거로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뭐 다른 후보 다른 유권자분들의 멤버분들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김태형 후보가 끼어들어서 뭐라고 그러니까 답 끼어들어서 맞죠 뭐라고 했습니까? 운영권 독점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네요. 세상에 그게 운영권 독점입니까? 아니 독점이라고 그러면 봐야죠. 어떤 그러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부터 우리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식 일정 중에 소개팅 어플 사용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세상에 김태형 후보께서 자 제가 그리고 그 기금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제가 독점적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기금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방법을 쓰겠다고 목적과 사용 출처를 밝힌 다음에 유권자 그러니까 멤버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의결을 해야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 근데 일정 중에 소개팅 어플 제가 얘기를 하고 사용하는 있습니다. 것보다 김태형 후보님 채통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마치 제가 뭐 독단적으로 이렇게 박하진 대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암암리 톡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실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호도했는데 그럼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 우려를 제기한 거죠. 제가 운영권을 그렇기 때문에 독점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처리 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점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기본적인 표현을 이 처리 했죠.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공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유권자들 멤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말 오랜만에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냥 이제 가벼운 질문이니까 가볍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민석 후보가 정책 토론을 자꾸 피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송민석 후보가 유건들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하면서 흑백라면 요리사 결승전 이야기를 하셨고 송민석 영화제 이야기 하셨고 네. 근데 저는 흑백라면 요리사 이거 구체적인 장소, 예산 편성 이런 거 실행 방안 마련하신 거 있으세요? 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뭐 지금 당장에 정해진 것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이거를 자,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공약으로 있습니다. 내놓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태도 근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플랜을 언제 어디서 장소까지 싹 다 정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태형 후보께서 저한테 그러면은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의 일정을 자기 스스로 독단해서 처리하려고 한다. 이러실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은 또 당선되고 나면 그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박하진 대표께서 선거 나왔을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기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약을 해서 실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오리지널 컨텐츠로서 톡방에서 얘기했던 것들 등등등 모아서 하겠다고 한 거지 그리고 이거 않습니까? 안전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작년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흑백 라면 안전사고 날 뻔했죠. 불쇼 좀 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거냐? 그런 대책도 없이 이런 공약 무책임하게 가져오는 게 이 말이 되는 태도입니까?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 뭐
그럼 여행가 저기 요즘 상방이 화재 사고 제가 얼마나 답변 많이 드리겠습니다. 나는데 상방이 이런 답변하는 위험한 것도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오시면은 여행자 보험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아무 얘기도 없으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태호 후보께서는 올해 그러면은 저기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춘천 이렇게 갔을 때 왜 그러면 여행자 보험, 운전자 보험 안 드렸냐고 지적 안 했습니까? 그럼 송민석 그때는 후보가 지적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아니 그럼 저는 딱히 얘기 안 했습니다. 딱히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들 토대를 했을 때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니 저 잠깐만요. 이것만 아니, 제가- 아니요. 이것만 좋아 공약 관련된 겁니다. 공약 그리고 관련- 예. 정책 토론 좀 합시다. 유권 여러분, 저한테 고함을 지른 것은 단순히 저한테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권하들 멤버와 개건 멤버 그리고 유라시아 권하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아니 이렇게 고함을 정책 지른 토론을 것입니다. 바라봤는데 정책 제가 토론 어떻게 왜안 하고 진지하게 있습니까? 토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정책이라면서 공개하는 이건들 멤버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저의 권한에 아세요. 대해서 해제하겠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대표 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 후보로 직위원회 나와가지고. 보내고 사퇴시켜야 된다. 그런 게 공약이었습니다. 자 그런 게 공약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정책 그런 토론이 안 얘기들을 정책 토론이 안 되네. 자 김태호 성민석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성민석 영화제 주장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기 이름 들어가서 신나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나 이런 거 공약의 의도 자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말을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공약 철회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송민석 후보가 유건들 앞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거시고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근데 과연 이런 공약들을 보면은 유건들 앞으로가 아니라 유건들 앞에서 송민석이 나서겠다라는 저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공약 철회하세요 지금이라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압도적으로 공약 지지율 낮으십니다. 자, 김태형 후보님 유건들 멤버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계세요. 답변을 해도 되겠냐서 네 하십시오라 해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저는 답변보다는 철회를 원합니다. 그 지금 저한테 공약 철회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조금 일단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통 의지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네. 자, 어불성설을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톡방에서 한번 여러 번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동력을 얻어서 제가 당선되면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톡방에서도 뭐 그냥 영화제였으면 뭐 유관대와 영화제였는데 갑자기 이름을 송민석 영화제 바꿨다. 아니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톡방에서도 송민석 영화제라는 게 몇 차례 언급이 됐었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보면 재밌겠다는 얘기가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면 다음 질문 어떻겠냐. 드릴게요. 김태형님 상반기 제가 정기총회 답변하고 관련해서 있습니다. 드릴게요. 상반기 자, 정기총회 김태형은 제가 장소 질문 선정하실 드리겠습니다. 때 자유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상반기 제가- 정기총회에서 장소 네. 선정하실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상반기 정기총회 장소 선정 모임을 진행하겠다. 이미 네. 이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송민석 후보의 공약에서는 도무지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약 만들기 귀찮으셨나요? 그 질문입니다. 김태형 후보님 저 선거 왜 합니까 도대체?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고 아까도 질문 드리고 있는 건데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그럼 김태형 후보의 그러면 제가 냈던 공약을 폐지하겠다 이건 창의적인 겁니까? 김태형 창의적이지 후보야말로- 않나요? 김태형 후보야말로 선거 운동에 아주 참 트럼프 대통령도 제 정말 공약이 창의적이지 참치가- 않았다면 제 공약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김태형 후보님 지금 오늘 토론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뭐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다 중간에서 끼어들게 하고 있는데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공약 제가 만들기 말씀드리고 있지 귀찮으셨습니까? 않습니까? 왜 귀찮습니까? 왜 귀찮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선거를 치러보면서 느꼈던 바는 거창한 공약들을 많이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고 이미 우리 거창하세요. 내놓은 김태형 공약들이. 후보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거창하다 칩시다. 근데 김태형 후보의 공약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저 송민석이 하는 거 다 반대로만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창의성 결여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떤 포용력 이런 것도 지금 미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박하정 후보가 내섰던 당시 후보가 내섰던 공약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들 바탕으로 그걸 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실천해 보겠다고 했던 공약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믿고 뽑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톡방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거기다 살을 붙여서 또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비정규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뼈대를 잡아서 우리 유라시아 권하대 조직을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가겠다고 하는 그러면 것이고 살 붙인 내용에 제가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붙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김태형 후보께서 저한테 자, 상반기 제가 정기총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행과 이등장 소비가 내년으로 이끌어내는 건 김태형 후보님 제가 무슨 질문을 얘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들으세요. 제가 김태형 후보 제가 이것만 들으세요. 상반기 정기총회 장소 선정 모임 이 공약에서요. 네. 무슨 2등 장소 선정지를 내년 장소 후보로 뭐 이월을 시키겠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과 이 모임 자체의 흥행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김태형 후보께서 정책 토론다운 것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정책 토론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토론 피한 분이 따로 계십니다. 정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책 토론을 합니까? 제가 오히려 제가 내놓은 공약들 덕분에 이렇게 정책 토론이 오갈 수 있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흥행을 위해서 2등 장소진은 다음년 후보군요 자동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당선되고 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좋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소통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려오면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왜 내세웠냐면은 우리가 장소 선정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을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럼 그거를 내년에도 한번 살려가지고 그 멤버 5명 플러스 하나에서 6개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름의 좀 흥미와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뭐 현실성, 비효율만 다 계획이네요. 따질 거면 선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김태형 후보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선거 왜 합니까 도대체? 유권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래가 이것도 모르십니까?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지금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또 안에서 뺑뺑 돌기만 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자, 본인의 성찰은 없으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권들은 유라시아의 권하들이라는 조직은 이제 5주년을 넘어서 1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저는 송민석 후보가 우리 유권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송민석 후보는 항상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송민석 후보 본인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9년 군산여행 노쇼, 유권들 버리고 수요미식회와 술자리 가지고 유권들 버리고 당국대로 입학하려는 시도하시고 유권들 5주년 행사 일정 변경하려 하시고 유권들 공금 사적으로 유용하시고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회피하려고 하세요. 그렇죠? 제가 왜 피했어요? 미래로 나아가려면은요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도망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답변 되겠습니까? 네, 한번 변명해 보세요. 뭐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뭐 변명이라고 한 이유 뭐 토론의 티유자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가 참 안타깝고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피하려고 했으면은 멤버들 다 들켜가지고 징계위나 아니면은 그런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중처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 맞습니다. 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들 조금씩 고쳐오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뭐 단국대 그 부분도 유감이고 한데 그러면 김태형 후보께서 1분 남았습니다. 생각하는 뭐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글쎄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라시아 권하들 구성원 중 한 명인 저에 대해서 장점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몰아내고 찍어내고 편가르기 하고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유라시아 권하들 대표가 되면 어떻게 저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음란물 나체 사진 계속 올리실 겁니까?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달라고요. 전제가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나체 사진, 음란물 계속 올리실 건가요? 음란물이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음란물이란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경찰이나 아니면은 다른 소방, 뭐 아나운서, 국회의원들이 운동해가지고 하는 것. 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후보자 자유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흥미진진한 토론을 그동안 잘 듣고 계셨던
방청객들의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방청객 질의응답은 총 25분 동안 진행되며 손을 들어주시면은 사회자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대 25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떨어지면은 종료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방청객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아님. 네, 김태형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김태형의 숨겨진 죄송한데 뭐 하시는 겁니까? 너무 더워서 신성한 토론의 자리에. 지금 방청객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후보자들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김태형 후보의 숨겨진 보좌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토론회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문성현님은 또 저희 선거에 사무 보조를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김태형 후보님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 또 그리고 실제로 김태형 보좌관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문보남보님을 보좌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선거 사무 보조원으로서 이 투표를 사무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보남보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가장 어떤 극 존칭의 표현으로서 보좌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숨겨진 보좌관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민석 후보를 대신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고진우 씨. 그 보좌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네. 그 극존칭을 사용하셨다 했는데 네. 왜 그 따라오는 말은 왜 반말이죠? 보좌관 네. 물 떠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가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 토론회가 흥행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권한들이 점점 더 발전해서 내년도 토론회도 더욱더 집중을 받고 더 좋은 대표가 탄생하고 더 좋은 대표가 탄생하면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흥행을 위한 차원에서 한 어떤 언행이었다. 이것도 뭐 제가 경솔했다면 경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저 송민석 후보를 대신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화. 또 진지하게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6년 두 분의 거시적인 계획이 다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형 후보님은 동두천에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송민석 후보님은 이제 올해처럼 대학원 생활을 계속 하시나요? 마무리하고 이제 네. 취업 준비. 취업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두 분의 일정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바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대표님은 동두천으로 돌아가시면 물리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 모이는 장소인 서울에서 많이 멀어지게 될 테고 송민석 후보님도 아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유권들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또 조성될 가능성이 큰데 두 분 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그런 유라시아의 권한들의 당장에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대 3대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때 유라시아의 권한들이 정말 그야말로 위기와 절체절명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단적인 예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정말 유라시아의 권한들이 뭐 대면으로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일부 멤버들은 이제 병역 이행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를 안정적으로 헤쳐나간 사람이 바로 저 대표 김태형이었습니다. 그때 유라시아의 권한들 회칙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유라시아의 권한들 회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자리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안정적으로 유라시아의 권한들을 이끌었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정말 이 한번 불살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칙 제정은 김태형 대표 때 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저하고 고진호 멤버가 군 입대하기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했던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그 뒤에 이렇게 나름 잘 지키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생각해 보면은 대강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이게 우리가 유라시아 권하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간은 저도 좀 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름대로 좀 저기 이렇게 환기하는 시간들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한번 낼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준하님. 송민석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공약 중에 미니 운동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는 건지 뭐 이게 뭐 실제로 뭐 스포츠 같은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보드 게임 같은 걸 하는 건지 정확한 계획을 좀 듣고 싶고요. 거기에 뭐 그 개건 멤버들도 참여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약 내세웠던 게 유관대 미니 운동회 바로 이거 국이 대회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보통 체육하는 거에는 이렇게 직접 몸으로 하는 거 외에도 마인드 스포츠 해가지고 뭐 카드 게임이나 뭐 체스, 바둑 등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종목은 크게 뭐 가리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고 개건 멤버분들도 당연히 희망을 하면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전처럼 하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 참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 사적응 사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멤버들, 그러니까 개건 멤버분들 희망하면 하는 것인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와가지고 뭐 수영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수영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그 전에 뭐 풋살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창이 아니더라도 하나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우리가 조금 땀 흘리고 재밌게 보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거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우리가 멤버들과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나름의 구체적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나름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톡방에서 나온 거 바탕으로 박 대표께서 이렇게 한번 제안해봐라.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과에서 저기 40조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한번 가가지고 농구 대회 농구 그 경기 이런 걸 한번 좀 해보도록 얘기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공감 능력이 신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 아발론 영상을 보시면 네. 그 송민석 후보님께서 네. 아발론이 언제부터 이런 논리를 따라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좀 아발론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미니 운동회가 개최된다고 했다고 한들 만약에 다른 그런 멤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참여를 독려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보드 게임도 그렇고 어떤 구기 종목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막 능수능란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잘하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 또 다른 종목 어떤 경우에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맞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 발생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내자 뭐 효율성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은 우리 멤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 제가 아직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계획의 단계에는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좀 큰 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상현 씨. 저도 송민석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어쨌든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허리를 한번 다치고 나서부터는 되게 이게 사실 조금만 무리해도 자주 살짝 통증이 오곤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유건들끼리 이렇게 운동회를 하다 보면 다들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승부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과격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또
뭐 허리가 다치시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대표직 활동에도 어쨌든 문제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 20초. 이게 사실 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뭐 이날 꼭 다치겠다 해가지고 다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뜻밖의 경우에 이렇게 하물며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아무리 옆에 안전바 잡고 가다가도 미끄러가지고 넘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유건들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겠냐, 대표적인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뭐 종목 선정이나 그런 것들 이제 추후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인 거고, 아까도 이제 본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따져가면서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거를 무슨 작년처럼 이게 저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확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톡방에서 한번 이런 것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뭐 간단하게 하물며 저기 용산역 가면은 풋살 뭐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 등등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30분, 1시간 정도라도 우리가 찾아서 뭐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다가 다치셨을 때의 대처 방안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혹시 만약에 다치셨을 때는 어쨌든 그런 일정이나 이런 데서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실 건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단 중단을 바로 하고, 또 그의 어떤 해결치가 뭐 병원을 이송한다거나 아니면 응급처치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겠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뭐 요즘 이렇게 갑자기 모여서 즉석에서 경찰과 도둑 이렇게 하는 콘텐츠들도 좀 많이 있고, 또 너니크루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여러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대부분 모든 건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들 보면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뭐 즉석이다, 즉흥적이다 아니면 꾸준히 지속적이든 간에 하면서 이렇게 부상 위험이 생길 수는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아예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거는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충분한 답변이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네, 김태용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송민석 후보님께 안전에 관한 좀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태형 후보야말로 안전 의식에 대한 조금 감수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낀 게, 저희가 흑백 라면 요리사를 할 때 이제 라면에 올리고당을 넣는 행위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화재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또 송민석 씨랑 다르게 이제 김태형 씨는 이제 또 흡연자다 보니까 어쨌든 불을 다루는 직업이란 말이죠. 네, 헤비 스모커라는 또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대책은 송민석 후보보다는 김태형 후보가 좀 더 세워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인의 안전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건아 씨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첫째로 흑백 라면 요리사 당시에 제가 올리고당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탕보단 올리고당이 낫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에 무엇이 더 치명적인가? 저는 설탕이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권하들 우리 멤버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에 설탕이 아닌 올리고당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건아 씨께서 또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지적이라기보다는 언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이제 흡연자다, 그러니까 불을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불을 누구보다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불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을 컨트롤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흑백 라면 요리사 진행 당시에 제가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단 하나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있었죠. 바로 언제였냐? 바로 여기 계시는 기호 2번 송민석 후보님께서 요리를 하셨을 때 불날 뻔했습니다. 오산 권하랜드 와르르 멘션 될 뻔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는 분이 흑백 라면 요리사 결승전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 이제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누구보다 볼을 컨트롤할 줄 알고 멤버들의 건강과 안전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본인한테 질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왜 답변을 합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김태형 씨한테 김태형 후보님께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민석 후보님의 이제 정책 중에서 왜 자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민석 후보님의 정책 중에서 사실 오리지널 컨텐츠를 진행하겠다라는 공약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는 정거나 인생 이야기의 채널의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서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아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김태형 후보님께서는 추진하고 싶은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오리지널 콘텐츠 공약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송민석 후보가 과연 오리지널 콘텐츠 공약 이행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신가, 실행 방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고 실제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거여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진행하고 싶은 오리지널 콘텐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유건들 오리지널 컨텐츠 제가 가장 진행하고 싶은 것은 송민석 징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송민석 징계위원회가 가장 지금 시급한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건들의 해충, 송민석을 박멸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유건들의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오리지널 컨텐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송민석 후보를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민석 후보가 과연 2026년에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민석 후보께서는 어저께 있었던 줄이랑 공연에도 늦게 오셨어요. 그래요? 6시 반에 공연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연 시작하고 오셨습니다. 네, 선거가 진행되는 바로 이 전날에도 지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한테 과연 조직을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이런 분한테는 조직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송민석 후보 징계위원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민석 후보가 정말 수많은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송민석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력히 송민석 후보님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제 주장을 막으셨던 분이 바로 김태형 후보님이었습니다. 그때 김태형 후보님이 이제 징계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저희가 그때 제시한 처벌의 반 정도만 수용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송민석의 악마화 누가 만든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때 과연 김태형 후보님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지금의 송민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명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유라시아의 권한을 6년 가까이 해오면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게 무엇인가를 꼽으면 바로 정관학 씨가 말씀드린 사례를 꼽고 싶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선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유건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 세력인 유건들의 해충 송민석 후보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과거를 놔두기보다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은 정말 강력한 징계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송민석의 반유건들적 행위를 망치로 깨부셔야 우리 유라시아의 권한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민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송민석 후보의 지각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익명의 제보자에게 들은 사실인데요. 올해에도 송민석 후보의 물리치료로 인해서 원래 문제가 많은 밤 녹음을 2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로 지각을 하셔서 한 편밖에 진행을 못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송민석의 지각도 지각이지만 지금 이 유리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송민석 후보는 얼마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 정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어쨌든 지금 고령의 이제 나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직을 얼만큼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 들어가서 처음 오는데 나이가 지금 이게 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아실 테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때가 이제 9월 달이었는데 기억하기로 중순경에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과제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쪽잠을 이렇게 잤는데 그 과정에서 그 등받이 침대로 이렇게 자다가 그 온전한 침대가 이렇게 쭉 뻗쳐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여가지고 해수욕장의 선베드 같은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허리를 맞추는 그러니까 침대로 이렇게 허리를 맞춰야 되는데 허리를 맞춰가지고 그게 예상치 못한 이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물리치료를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정된 시각에 나름 그 명지대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한 시각까지 고려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물리치료를 그 당시 예약을 해서 잡은 건데 평소에 1시간 10분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건 제거 아닙니다만은 그날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 끝나겠지 했는데 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각 3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역순으로 해서 송민석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들의 미래 생각한다면 저 기호 2번 송민석을 한 표에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지금 박하진 대표가 이 눈물 젖은 빵을 비유하는 호소를 했었습니다. 지금에서 밝히지만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눈물 젖은 빵을 남몰래 먹어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친한 물이 없어 회색지대 삶을 살아온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이 바로 유라시아 권하들 유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지식이나 대내 활동은 다소 있어도 함께 어우르며 지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익숙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러도 좀 여러 있었고 유권들 내 징계위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는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 송민석, 이제 다시 파랑새가 되어 희망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지난해보다 공약 가지수는 줄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내실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더 보완했습니다. 이번 선거 내내 정책 선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약을 준비한 덕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책 토론이 이어질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후보는 유권자에게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정사진에 상대 후보 놓고 얼굴 조롱하고 여론조사가 의사라며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선거를 출마한 목적이 상대 후보 배척과 처벌인 사람, 상대 후보 공약 반박을 자신의 공약으로 둔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송민석, 회평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작년에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표현이 다소 완곡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저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 속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만하면 다시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안에서 돌고 돌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유건대 앞으로 저 기호 2번 송민석에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김태형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라시아의 권아들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대관 멤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최종 경고장에 가깝습니다. 누가 더 웃겼는지, 누가 더 말을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조직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대표는 이해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는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후보를 보고 있습니까? 기호 2번 송민석. 그는 늘 포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포용의 끝에는 항상 책임 회피가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에 반복적으로 지각했고 그 결과는 개인 감상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두 번이면 경고입니다. 그런데 반복된다면 그것은 태도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규칙을 집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직의 기본을 무시한 사람이 조직의 대표를 자처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기에 더해 동물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공금 사용을 둘러싼 의혹으로 신뢰를 흔들고 공적 책임보다 사적 노출에 집착하는 행보까지. 이쯤 되면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대표 흉내를 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건들은 개인 SNS의 배경이 아닙니다. 이건들은 누군가의 자기 표현 실험장이 아닙니다. 대표는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논란을 끝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저는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불편한 기록을 꺼냈고 외면해왔던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건들 구성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선택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정상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계속 망가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하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고 돌아 김태형. 규칙은 김태형. 책임은 김태형. 공식 막내는 송민석. 유건들을 장난에서 끌어낼 사람 김태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6대 유라시아의 권아들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두 분 악수 한번 고생했습니다. 세 분이서 아 이렇게도 하시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해봐. 아, 뭐 이렇게 하지. 예. 예.